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학 합격 제가 책임집니다. 짱 박사입니다. 자,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는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되게 꼼꼼하게 봤잖아요. 이제부터는 시야를 확 넓혀서 거대한 숲 전체를 볼 거예요. 이게 바로 거시경제학이거든요. 저랑 같이 그 첫걸음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뭘 배울지 한번 쭉 훑어볼 테요. 첫 번째, 도대체 거시경제학이 뭐냐? 그 정체부터 확실히 하고요. 두 번째, 경제가 건강한지 아닌지 뭘 보고 아는지, 그리고 거시경제학이 추구하는 목표는 뭔지, 또 돈이 우리 경제 속에서 어떻게 뱅글뱅글 도는지 그 순환 원리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거, 소득이랑 부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확실하게 구별해 드릴게요. 마지막엔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네, 방금 제가 숨 이야기를 했죠. 이게 거시경제학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비유예요.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사과 하나 가격, 기업 하나 생산량 이런 식으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봤다면요. 거시경제학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숲 전체를 보는 거예요. 숲이 얼마나 우거졌는지, 올해는 풍년인지 흉년인지 이런 큰 그림을 보는 학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숲이라는 걸 조금 더 유식한 말로 정의해 볼까요? 거시경제학은요, 저나 여러분 같은 개인,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 이런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동이 다 합쳐져서 나타나는 경제 전체의 총체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바로 총체적, 영어로 aggregate입니다. 개별이 아니라 전부를 합친 것, 이걸 다루는 게 거시경제학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 거대한 경제라는 숲이 지금 건강한지 아니면 아픈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치 우리가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을 때 혈압 재고, 체온 재는 것처럼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거시경제 변수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량이 얼마인지 보여주는 총생산, 물가 전반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는 물가 수준,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알려주는 고용,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시경제 변수죠. 이 숫자 하나하나가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소비, 저축, 투자 결정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인 셈이에요. 거시경제학은 바로 이 변수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관계를 파헤치는 거죠. 맞아요. 이 변수들은 혼자 따로 놀지 않아요. 서로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총생산이 늘어났다고 쳐봐요. 그럼 그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나라 전체의 파이가 커졌다는 거고, 그건 곧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소득이 늘어난 사람들은 뭘 할까요? 돈을 더 쓰겠죠? 그럼 기업들은 물건이 잘 팔리니까 공장을 더 짓고 사람을 더 뽑게 되고 자연스럽게 고용이 늘고 실업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어때요? 이 흐름이 그려지시나요? 이게 바로 거시경제학의 기본 로직입니다. 자, 그럼 정부나 경제학자들이 이런 변수들을 들여다보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건 뭘까요? 바로 거시경제의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과연 그 목표가 뭔지 한번 들여다보죠. 이 표를 보면 아주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국민소득이랑 고용, 이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반대로 물가가 너무 오르는 인플레이션이나 일자리가 없는 실업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환율이는 국제수지 같은 건 막 위아래로 요동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경제 전체에 훨씬 좋아요. 이게 바로 정부가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거시경제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요. 예를 들면 왜 경제는 어쩔 땐 엄청 좋았다가 호황, 또 어쩔 땐 죽을 만큼 힘들고 불황,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까? 한 나라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잘 살게 되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실업이나 인플레이션은 왜 자꾸 생기는 걸까? 정부가 나서면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걸까?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우리가 앞으로 함께할 거시경제학 공부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경제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기본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걸 경제의 순환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경제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눈에 쫙 파악할 수 있어요. 이 순환 모델을 보기 전에 머릿속에 반드시 새겨둬야 할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총생산은 총소득과 항상 같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는요,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 즉 총생산은요, 결국 그 생산에 참여한 누군가의 주머니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기업이 빵을 팔아서 번 돈은 빵 만든 직원에게 월급으로, 가게 주인에게는 임대료로, 은행에는 이자로, 그리고 남은 건 사장님 이윤으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누군가의 소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산의 합과 소득의 합은 언제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배울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생각이에요. 자, 가장 심플한 경제 순환 모델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가게와 기업이에요. 가게는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을 말하고요. 기업은 물건을 만드는 주체죠. 이 둘이 어떻게 서로 돈과 물건을 주고받는지 한번 따라가 봅시다. 첫 번째 시장은 생산요소 시장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생산에 필요한 재료들이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그 재료가 뭐냐? 바로 우리들의 노동력이나 우리가 은행에 저축해둔 자본 같은 것들이죠. 자, 가게는 이 시장에 나와서 기업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요. 그럼 기업은 공짜로 쓰나요? 아니죠. 그 대가로 소득, 즉 월급이나 이자 같은 돈을 지급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돈이 기업에서 가게로 흘러들어가는 첫 번째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월급을 받아서 주머니가 두둑해진 우리 가게는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물건 사러 가야죠. 바로 두 번째 시장, 생산물 시장으로 갑니다. 여기서는 기업이 만든 스마트폰, 옷, 커피 같은 것들이 거래돼요. 가게는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을 써서 이런 물건들을 사죠. 이걸 소비 지출이라고 해요. 그럼 그 돈은 다시 누구에게 가죠? 맞아요. 기업에게로 흘러들어갑니다. 어때요? 돈이 기업에서 가게로 또 가게에서 기업으로 이렇게 두 시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뱅글뱅글 도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경제 순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거는요, 진짜 너무 중요해서 별표를 한 5개쯤 쳐야 돼요. 시험에 정말 단골로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바로 소득과 부의 차이점입니다. 이 두 단어, 일상에서는 막 섞어 쓰기도 하는데 경제학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핵심은 시간 개념입니다. 유량, 영어로 flow는 흐를 요자를 써서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되는 양입니다.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월급이나 연봉이 대표적이죠. 한 달 동안 번 돈, 1년 동안 번 돈처럼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저량, 영어로 스톡은 쌓을 저자를 써서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양입니다. 고여있는 물과 같죠. 오늘 오세 시 현재 나의 은행 잔고나 재산이 바로 저량입니다. 이 유량과 저량 개념을 나라 정체로 한번 넓혀볼게요. 그럼 국부라는 개념이 나와요. 국부, 즉 나라의 부는 한 나라가 특정 시점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의 총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유량일까요? 저량일까요? 그렇죠. 딱 그 시점에 재는 거니까 저량입니다. 그 나라가 가진 땅, 석유 같은 자원, 그리고 공장이나 기계 같은 자본재를 싹 다 더한 게 바로 국부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결정하는 건요, 그 나라가 과거부터 쌓아온 재산, 즉 국부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소득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즉 총소득이 아닌 유량이 결정합니다. 석유가 펑펑 나는 나라, 엄청난 저량, 보다 자원은 없어도 열심히 기술 개발해서 매년 많은 소득, 높은 유량을 버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나라가 더 잘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쌓아둔 재산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잘 버느냐는 거죠. 그럼 저량이랑 유량은 완전히 상관없는 거냐? 아, 그건 또 아니에요. 이 둘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 그림을 보세요. 국부라는 저수지에 고여있는 물, 즉 저량이 노동력과 만나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강물, 즉 생산이라는 유량의 흐름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생산의 흐름이 결국 총소득이라는 또 다른 유량이 되는 거죠. 정리하면 저수지 저량에 물이 많아야 강물 유량도 세차게 흐를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비유는 어떨까요? 우리가 1년 동안 오렌지를 100개 수확했어요. 이게 총생산이죠. 이 중에서 80개는 지금 당장 맛있게 먹어버렸어요. 이건 소비입니다. 그럼 남은 20개는요?
이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땅에 씨앗으로 심어서 내년, 내후년에 더 많은 오렌지를 열리게 하는 데 썼어요. 이게 바로 투자입니다. 즉, 총생산에서 지금 당장 즐기는 소비를 빼고 남은 부분이 바로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좀 덜 먹고 더 많이 투자할수록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은 당연히 더 커지겠죠? 와, 오늘 첫 시간인데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배웠어요. 머리가 좀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잠시 숨 한번 고르고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시험장에 꼭 들고 가야 한다 하는 핵심 내용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암기 시간입니다. 첫째, 거시경제학은 뭘 보는 학문이라고요? 그렇죠. 숲 전체. 둘째,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경제의 대원칙은? 맞습니다. 총생산은 총소득과 같다. 셋째, 소득은 흐르는 강물, 즉 유량. 부는 고여있는 저수지, 즉 저량.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우리의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건 쌓아둔 부, 저량이 아니라 지금 버는 소득, 유량이라는 것. 이 네 가지는 그냥 머릿속에 도장처럼 꽉 찍어두세요. 네, 오늘 첫 시간이라서 아마 새로운 용어도 많고 조금 낯설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원래 모든 시작은 다 그렇잖아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죠. 경제학이라는 산이 분명히 높고 험난해 보일 수 있지만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힘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포기만 하지 마세요. 저 짱박사랑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딱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제가 옆에서 팍팍 밀어드릴게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 이거 좀 헷갈린다 하는 거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그럴 때 오시라고 만들어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입니다. 거기 오시면 이미 수많은 동료 수험생들이 서로 묻고 답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실력 있고 친절하신 우리 조교님들, 그리고 물론 저 짱박사가 여러분의 질문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